인터넷 중독 온라인 자가학습 콘텐츠 성인과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차시 인터넷 중독 상담 방법에서는 인터넷 중독의 일반적인 상담 방법과 대표적인 상담 기관과 상담 방법 안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중독 극복 사례를 읽고 상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중독의 상담 방법과 상담 기관 및 상담 방법 안내, 그리고 인터넷 중독 극복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인터넷 중독 상담이란?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중독 상담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상담 기관과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 인터넷 중독을 극복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인터넷 중독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지 전문가를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나혜박 박사님. 안녕하세요. 나혜박입니다. 인터넷 중독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인터넷 중독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우 적절한 상담 기관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대다수의 성인들은 본인 스스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결국 인터넷 중독이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중독이 심각해질 뿐입니다. 이런 성인 인터넷 중독 사례를 통해 상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식사하시라고 몇 번이나 불렀는데 아직도 스타크래프트에 빠져서 아예 내 말을 듣지도 못한 거예요? 말 시키지 마라. 지금 중요한 순간이란 말이야. 저녁 식사 안 하실 거예요? 맨날 먹는 밥 한 끼 굶는다고 안 죽어. 당신 아까 점심도 게임하느라 라면으로 때웠잖아요. 그러다 건강 상해요. 걱정 마. 나 강철 체력인 거 알면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니까 내가 봐. 여보, 당신 정말 너무하네요. 어쩜 이래요? 그저께 밤에도 밤새 게임하다가 회사 지각이나 하고 애도 아니고 내가 속이 터져서 계속 이런 식이면 정말 인터넷에 중독된다고요. 정신 좀 차려요.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뭐 뾰족한 수라도 있어? 없지? 옆집 아줌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 아들도 게임 중독이라 몇 달 전부터 상담실에 다녔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학교도 잘 다니게 됐대요. 당신도 나랑 같이 한번 가보는 건 어때요?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 병이라고 그런 데를 가래. 누가 병원 가재요. 상담 받자는 거지. 이게 다 당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 요즘 들어 게임 생각이 간절하게 나. 회사에서도 일하다 말고 머릿속으로 게임 전술을 짜고 있으니 아휴. 그런데 상담받는 건 이 나이에 남세스러워서. 같이 가줄게요. 네? 여보. 당신이 같이 간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볼게. 그래요. 처음엔 좀 쑥스럽지. 막상 가서 상담받으면 당신도 잘 왔다고 생각할 거예요. 같이 한번 노력해봐요. 역시나 성인들은 게임 중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상담 자체를 꺼리는 것 같네요.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 학생들도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게임을 그저 취미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직장인 방금 본 남편분과 같은 생각인데요. 게임 좀 하는 게 병도 아닌데 무슨 상담을 받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인터넷 중독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는 자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인터넷 중독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지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인터넷 중독 상담 방법에는 매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상담 과정과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중독 상담은 라포 형성 이후에 변화 목표를 세우고 변화 인식과 의지가 확립되며 감정과 생각을 찾은 후 비전을 세우고
재발에 대비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아래 제시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상담 프로그램의 주요 활동들은 인지행동 상담 기법을 주로 적용한 것입니다. 또 해결 중심 단기 상담 접근의 긍정화 기법과 척도화 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또 스스로에 대해 공감한 내용들은 인지행동 기법의 하나인 혼잣말로 바꾸어 습관화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인터넷 중독 상담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목표 세우기입니다.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성인의 상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자신이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이 왜 변화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지가 없는 상태일 경우에는 어떤 변화도 시작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의 시작을 인지하고 변화 동기를 일으켜서 변화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인터넷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정확히 알고 이것을 나눌 때 변화에 대한 동기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인터넷 순기능 목록과 역기능 목록을 작성해보고 상담자와 함께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집단 상담이라면 각 집단원들이 적은 인터넷 순기능과 역기능 목록을 함께 나누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순기능으로는 친목 도모와 인간관계 유지가 가능하고 대화 상대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나를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고 언제든지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으며 경쟁심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자신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으며 쇼핑과 금융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기능 목록을 살펴보면 골치 아픈 문제를 회피할 수 있고 가족 간 거리가 생기며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할 일을 미루게 되고 중독성이 심각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버튼을 클릭하여 인터넷 순기능과 역기능 목록을 살펴보세요. 인터넷의 사용 습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변화의 계기를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지 파악하고 인터넷 사용 일지를 활용하여 상담을 받으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사용 습관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용 일지를 작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인터넷은 언제 사용하는지, 주로 어떤 사이트를 방문하는지, 한 번 접속하면 얼마 동안이나 지속하는지에 대한 자기보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자기보고를 위해서는 메일을 1시간 단위로 쪼갠 뒤 적어도 일주일 정도의 인터넷 사용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사용일지 작성은 작성하는 사람이 변화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지가 없다면 변화하고자 하는 동기와 의지를 형성시켜 주어야 합니다. 매일 인터넷 사용 정도를 표시하고 반성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노력을 기울여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클릭을 통해 인터넷 사용 일지에 대해 살펴보세요. 변화 목표를 설정할 때는 본인의 인터넷 사용 습관을 파악한 뒤 자신의 사용 습관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적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화 목표는 구체적이며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며 결과 중심적이고 시간 제한을 두면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너무 추상적이거나 어려운 목표는 피해야 합니다. 클릭을 통해 좋지 않은 변화 목표와 좋은 변화 목표를 살펴보세요.
두 번째 상담 과정은 변화인식과 의지 확립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지 파악하고 인터넷 사용에 대한 변화 의지를 굳히게 됩니다. 또한 비전을 탐색하고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 이 비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인터넷 사용 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동기는 같은 인터넷 중독자라 하더라도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접근해야 하고 인터넷이 아닌 다른 대안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상담 과정은 감정 찾기입니다. 인터넷 중독의 유발 원인에 자신의 감정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빠지는 감정을 찾아보고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읽어주며 다루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 과다 사용을 유발하는 감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빠지기 전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으며 왜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는지 살펴봅니다. 이것을 통해 내 감정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그런 감정이 들었을 때 인터넷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벗어날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그럼 감정 찾기 시 고려할 점을 클릭해서 내용을 살펴보세요. 다음은 인터넷 과다 사용을 유발하는 감정 탐색을 김 씨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남성의 가족들은 나이가 몇 살인데 취직 준비를 안 하냐? 혹시 무슨 문제 있냐? 친구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다는데 라며 취직한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며 잔소리를 하고 아들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며 구박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김 씨에게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취직 준비를 위해 토익 문제를 풀었지만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인터넷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김 씨는 자신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것을 떠올리며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났으나 부모님에게 화를 낼 수는 없었답니다. 왜 감정을 통제 못한 걸까 하는 자괴감이 들고 우울해져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자 김 씨는 기분 좀 풀어야지 다시 인터넷이나 하자는 생각에 또다시 인터넷을 켜게 되었습니다. 이런 김 씨가 감정을 잘 보살핀다면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온다면 그는 부모님에게 가장 힘든 건 저라고요. 저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켜봐 주세요. 하며 자기 감정과 자신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서 기분을 풀어야 합니다. 그의 노력을 부모님이 아신다면 구박이나 훈계조의 말씀은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님의 이해와 공감을 받아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줄어들고 인터넷 사용도 줄일 것입니다. 김 씨의 감정 찾기를 통해 인터넷 과다 사용을 유발하는 감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에 사례에서 보았던 김 씨의 경우 자기 감정을 보살피기 위해 셀프 토크를 작성해서 직접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인터넷을 다시 과다 사용하게 된다면 스스로 마음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막막하구나, 스트레스 쌓이겠다, 애쓰네. 또는 내 꿈을 포기하지 마, 잘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말들을 하면서 말입니다. 다음으로 생각 찾기입니다. 인터넷 중독에 이르게 하는 생각으로는 비합리적인 생각과 대안적 생각이 있는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단계에서 이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인터넷과 관련된 비합리적 생각과 대안적 생각을 읽어보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세워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계속하게 만드는 비합리적 생각을 대안적 생각으로 바꿔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인터넷 커뮤니티를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은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면 된다로 달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모든 생활 영역에서 뛰어나지 않다면 차라리 인터넷 게임을 통해 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빈틈없이 유능하지 못하다 해도 끈기 있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의미 있는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사악한 인간이 벌을 받지 않는다면 세상을 등지고 인터넷 세상에 있는 것이 더 편하다는 생각은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은 천성이 사악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무지하며 심적 장애를 지닌 사람일 수 있다 라고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바에야 시작도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은 세상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불가능을 인식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안적 생각으로 바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째, 나의 인터넷 과다 사용은 남들이 나를 열받게 만들어서 생긴 것이다 라는 비합리적인 생각은 남들이 나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내 행동은 궁극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위험하고 두려운 일을 잊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최고다는 실제적인 문제 해결과 자존심을 위해서도 문제 자체에 직면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으로 달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곱째, 인터넷 세상에 몰두하면 삶의 어려운 일이나 책임을 잊기 좋다는 인터넷에 의지하는 것보다 어려운 상황을 나름대로 다룰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미흡한 대로 버텨내는 편이 더 낫다는 말로 바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덟째,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이 없다면 인터넷으로 소일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이 없더라도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대안적 생각으로 달리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 내 불행한 과거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인터넷으로 피할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은 과거의 중요한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러나 과거의 사건에 지나치게 예속되거나 손상을 입은 채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대안적 생각으로 바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들면 인터넷을 함으로써 살짝 잊을 수 있다는 타인의 문제나 불완전함은 그 사람 자신의 문제이며 무엇보다 본인의 노력으로 푸는 것이 좋다라고 바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하고 완전한 해결책이 없을 바에야 포기하고 인터넷을 하는 편이 속 편하다라는 비합리적인 생각은 정확하고 완전한 해결책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최선을 다하여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더 의미 있다의 대안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재발 대비하기가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발하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낫기 위한 하나의 단계라는 점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재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 중독으로 이끄는 유혹을 나누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록 점검표는 요일별로 매일 목표를 세우고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생기는 장점과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후 하루가 지나면 이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스스로 체크해 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목표를 세우고 달성 여부를 체크하다 보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발 방지를 위한 목록 점검표입니다. 스크롤바를 내려가며 재발을 대비하기 위한 목록 점검표를 작성해 보세요. 이번에는 인터넷 중독 상담 기관 및 상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중독 상담센터 중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앞 시간에 소개했던 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가 있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는 전국의 상담기관과 협약을 맺어 인터넷 중독 해소 정책의 허브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정책의 우수 사례로 인정되어 세계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를 이용하려면 전화 1599-0075로 연결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IAPC를 치면 바로 연결됩니다. 자, 그럼 각각의 인터넷 중독 상담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 상담은 사전 예약 후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화 상담은 직접 상담센터를 방문하기 곤란하거나 시간적으로 급한 문제는 전화로 상담해 줍니다. 세 번째, 사이버 상담은 웹사이트의 열린 상담과 비밀 상담을 통하여 전문 상담사가 24시간 이내에 상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리검사에서는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검사 및 기타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극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의 주인공은 30대 남성으로 2살 아들이 있는 가장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겪었던 인터넷 중독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를 수기 공모전에 제출한 것입니다. 발췌된 수기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원래 누구나 인정하는 자상한 남편이자 아이와 잘 놀아주는 좋은 아빠였으나 인터넷 게임에 빠져들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들어와서 밥을 먹고 잠시 아이와 놀아준 후에는 바로 방에 들어가서 인터넷 게임을 시작했고 놀아달라고 악을 쓰는 아이도 뒤돌아보지 않으며 집에서 전화벨이 울리건 아이가 다쳐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건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잔소리를 많이 하자 주말에는 아예 PC방에 가서 살게 되었고 아내가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였으나 잔소리로 여기고 신경질만 냈습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심각합니다. 그럼 이 남성이 어떻게 인터넷 중독을 극복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중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중독 진단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앞의 남성은 진단 테스트 결과 고위험군으로 나오자 자신도 인터넷 중독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뒤 그는 스스로 변화하고 싶다는 생각에 게임 일지를 작성하고 게임 일지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게임에 보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에 빠져들게 된 원인이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 게임을 하게 되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미를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매일 2시간씩 이것을 하였습니다. 또 아내와 함께 영화도 보고 미래 일기를 작성하기 시작하며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게 되면서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 상담 시간입니다. 전문가의 해설을 통해 해결 방안을 정리해보세요. 하단의 전문가 해결 방안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텍스트로 된 해결 방안도 확인해보세요. 성인 인터넷 중독자가 일상생활에 복귀한 후 다시 중독되지 않기 위한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인 인터넷 중독자는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고민해보며 인터넷 중독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시간 관리나 목표 설정과 같은 다양한 방법도 필요하며 자신이 인터넷을 할 때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이를 조절해 나가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또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그동안 단절되었던 생활에 다시 적응하기 위해서 직장생활, 학업생활, 가정생활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배울 필요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회복되면 다시 인터넷 중독으로 돌아가지 않을 충분한 이유를 찾을 수 있고 인터넷 중독에서 완전히 회복되어 스스로 인터넷을 조절하며 사용하실 능력도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인터넷 중독 상담 방법의 학습을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